안녕하세요. 체육학 박사 낑아입니다. 저는 석사 논문을 시니어 스포츠로 쓰면서 50대 이상 분들의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지금은 바른 자세와 척추 건강을 위한 재활운동을 가르치면서 육수, 양념, 간을 하나로 담은 3-1-1 한식, 조미식품, 감미가를 개발, 제조, 유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68세 한선영 선생님이 심장 건강 경고를 받은 뒤 아침 바나나 하나로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된 과정을 담았습니다. 바나나가 심장에 좋다는 말도 있고 아침 공복에 먹으면 안 좋다는 말도 있어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시는데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명확한 기준과 용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벽 5시 반. 한선영 씨는 침대에서 일어나려다가 가슴이 조이는 느낌에 그대로 멈췄습니다. 숨을 쉬는데도 공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고,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면서도 어딘가 무겁게 눌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구급차를 불러야 하나 아니면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질까? 손은 이미 전화기를 향해 뻗었다가 다시 이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렇게 10분쯤 지나자 조금씩 호흡이 편해졌고 선영 씨는 가까스로 일어나 거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아침 하늘은 밝았지만 선영 씨의 마음속은 어두웠습니다. 나 진짜 오래 못 사겠다. 그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혼자 중얼거린 그 말은 두려움이 아니라 체념에 가까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증상 겪고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날 때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가쁜 느낌, 계단을 오를 때 심장이 빠르게 뛰고 힘든 느낌, 혈압약을 먹어도 수치가 잘 안 떨어지는 답답함, 건강 정보를 봐도 뭐가 맞는지 몰라서 혼란스러운 마음, 그리고 가족에게 건강 이야기를 해도 무심하게 넘어가는 서운함. 만약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이야기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병원은 일주일 뒤에야 겨우 예약이 잡혔습니다. 그동안 선영 씨는 가슴이 조금만 답답해도 손목시계로 심박수를 재고 혈압계를 꺼내 팔에 감았습니다. 숫자는 늘 비슷했습니다. 수축기 혈압 150, 이완기 95. 정상보다 높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정확히 얼마나 위험한 건지,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하는 건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서자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요즘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찬 적 있으세요? 네, 새벽에 한 번 그리고 계단 오를 때도요. 고혈압 약은 드시고 계시죠? 네, 근데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의사는 잠시 차트를 보더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심장 초음파 결과상 심장벽이 조금 두꺼워진 게 보입니다. 고혈압이 오래되면 심장이 더 힘을 써야 하니까 벽이 두꺼워지는 겁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고요. LDL 콜레스테롤이 160이니까 혈관 벽에 지방이 쌓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영 씨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럼 위험한 건가요? 지금 당장 큰 문제는 아니지만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뭐 하나라도 바꾸셔야 해요. 걷기, 식습관, 특히 나트륨은 줄이시고 칼륨은 적절히 드셔야 합니다. 칼륨. 그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선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영 씨는 약국에 들러 혈압약을 받았습니다. 약사는 친절하게 설명했지만 머릿속엔 의사가 한 말만 맴돌았습니다. 칼륨을 적절히 드세요. 그게 뭘 먹으라는 건지, 얼마나 먹으라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건강 프로그램에서는 혈압에 좋은 음식으로 바나나, 시금치, 고구마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칼륨이 풍부해서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선영 씨는 그 말을 듣고 바로 메모했습니다. 그런데 텔레비전을 끄고 유튜브를 켜자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침 공복에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음식 TOPO. 썸네일에는 바나나 사진이 크게 박혀 있었습니다. 영상을 누르자 자극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바나나를 아침에 먹으면 위산 분비가 과도해져서 속이 쓰릴 수 있고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서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선영 씨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아까 텔레비전에서는 혈압에 좋다고 했는데 유튜브에서는 심장에 부담을 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 영상은 더 무서웠습니다. 이 음식 먹으면 혈관 막힙니다.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50대 이후 아침에 이거 먹으면 독이 됩니다. 선영 씨는 유튜브를 끄고 식탁 위에 놓인 바나나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아침마다 바나나 하나씩 까서 먹고 출근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몸에 좋다고 믿었는데 지금은 그 바나나가 무섭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선영 씨는 바나나를 식탁 위에 올려두고 하루 종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먹어야 할지, 버려야 할지, 아니면 냉장고에 넣어둬야 할지조차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밤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영 씨는 여전히 바나나를 들었다 놨다 반복했습니다. 한 손에는 바나나, 다른 손에는 스마트폰. 유튜브 검색창에 바나나 심장이라고 쳤습니다. 영상이 수십 개 쏟아졌습니다. 바나나 심장 건강에 숨은 영웅. 바나나 하루 2개, 혈압 뚝 떨어뜨리는 마법. 그런가 하면 바나나 아침 공복 최악의 선택. 당뇨 심장병 있으면 바나나 절대 금지. 선영 씨는 한숨을 쉬며 스마트폰을 내려놨습니다. 도대체 뭐가 맞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카카오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단톡방이었습니다. 얘들아, 나 요즘 아침에 바나나 먹는다고 했잖아. 근데 유튜브 보니까 아침에 먹으면 안 좋대. 너희도 조심해. 댓글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어머, 나도 그거 봤어. 진짜 무섭더라. 우리 나이엔 뭘 먹어도 조심해야 해. 그냥 약이나 잘 먹고 살자. 선영 씨는 답장을 쓰다가 지웠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본인도 확신이 없는데 남들에게 괜찮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선영 씨는 다시 유튜브를 켰습니다. 이번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검색했습니다. 바나나 진실. 그러자 알고리즘이 하나의 영상을 띄워줬습니다. 썸네일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제목도 자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아침 바나나 심장에 좋을까? 나쁠까? 의학 논문으로 같이 확인해 봅시다. 영상 길이는 15분. 선영 씨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차분한 목소리, 깔끔한 배경, 손에는 종이 한 장.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 코치 이담입니다. 오늘은 바나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바나나가 좋다, 나쁘다 말이 많은데요. 저는 오늘 의학 논문과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바나나가 심장과 혈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선영 씨는 화면에 눈을 고정했습니다. 이담 코치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심장과 혈압의 관계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 심장은 펌프처럼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는데요. 혈압이 높다는 건 이 펌프가 더 세게 힘을 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고 오래가면 지치게 되는 겁니다. 선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가 했던 말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혈압은 왜 올라갈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 하나가 바로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입니다. 나트륨, 그러니까 소금을 많이 먹으면 혈액 속 수분이 늘어나면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칼륨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걸 도와줍니다. 그래서 칼륨을 적절히 드시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화면에는 간단한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나트륨은 빨간색, 칼륨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칼륨이 나트륨을 밀어내는 모습이 애니메이션으로 보였습니다. 선영 씨는 처음으로 이해했습니다. 의사가 말한 칼륨을 적절히 드세요가 바로 이 뜻이었구나. 이담 코치는 이어서 바나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바나나 하나에는 약 400mg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이 대략 3,500mg 정도니까 바나나 하나로 하루 필요량의 10% 정도를 채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혈압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바나나가 도움이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선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담 코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에게 바나나가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칼륨 배출이 잘 안 돼서 오히려 칼륨 수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바나나의 당분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고요. 또 공복에 바나나만 드시면 위산 분비가 과도해져서 속이 쓰릴 수도 있습니다. 선영 씨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생했습니다. 이담 코치의 말은 유튜브에서 본 자극적인 제목들과 달랐습니다. 좋다, 나쁘다로 단정 짓지 않고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이겁니다. 바나나는 절대 금기식품이 아닙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적절히 사용해야 할 도구입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이고 당뇨가 심하지 않고 공복이 아니라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신다면 바나나는 혈압 관리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선영 씨는 영상을 끝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고혈압인데 이 영상 보고 바나나 다시 먹기 시작했어요. 공포 마케팅에 속아서 바나나 끊었는데 이제 다시 먹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니 이해가 됩니다. 선영 씨는 처음으로 공포가 아닌 이해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화면 속 이담 코치의 채널을 구독했습니다. 그날 밤 선영 씨는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펜을 잡았습니다. 오늘 바나나가 무섭지 않게 되었다. 이담이라는 사람의 영상을 봤는데 처음으로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알 것 같다. 내일 아침 바나나를 먹어보기로 했다. 단 공복이 아니라 삶은 계란이랑 같이. 일기를 덮고 선영 씨는 식탁 위에 바나나를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내일 아침을 위해서였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선영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이담 코치의 채널 소개란에 적힌 온라인 상담 신청 링크를 눌렀습니다. 신청 폼을 작성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상담받고 싶은 이유를 간단히 적어주세요. 선영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저는 68세이고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있습니다. 최근 심장 검사에서 심장벽이 두꺼워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칼륨을 드시라고 했는데 유튜브를 보니 바나나가 무섭더라고요. 이담 코치님 영상을 보고 조금 이해는 했는데 제가 정말 바나나를 먹어도 되는 건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 건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사흘 뒤 이메일이 왔습니다. 선영님 신청 감사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후 3시에 줌으로 상담 가능하실까요? 선영 씨는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금요일 오후 3시. 선영 씨는 컴퓨터 앞에 앉아 줌 링크를 눌렀습니다.
화면에 이담 코치가 나타났습니다. 영상에서 본 것보다 더 부드러운 인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영님. 이담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반갑습니다. 선영 씨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이담 코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는 선생님을 환자로 보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의 주인공으로 보고 진행할 겁니다. 선생님이 원하는 목표가 뭔지, 지금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함께 해볼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선영 씨는 그 말에 조금 긴장이 풀렸습니다. 이담 코치는 하나씩 물었습니다. 혈압약은 얼마나 드셨어요? 5년 정도요. 최근 혈압 수치는 어땠나요? 수축기 150, 이완기 95 정도요. 콜레스테롤 수치는요? LDL이 160이라고 들었습니다. 신장 기능 검사는 해보셨나요? 네, 정상이라고 들었어요. 당뇨는요? 공복 혈당이 110 정도라서 전 단계래요. 이담 코치는 메모를 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선생님 상태는 혈압과 콜레스테롤 관리가 필요하고 당뇨 전 단계라서 혈당도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네요. 신장은 괜찮으시니까 칼륨 섭취는 문제 없고요. 선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바나나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담 코치는 화이트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담 코치는 화이트보드에 심장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은 이렇게 4개의 방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좌심실이라는 곳에서 온몸으로 혈액을 보내는데요. 혈압이 높으면 이 좌심실이 더 세게 밀어내야 하니까 근육이 두꺼워집니다. 선생님이 받으신 검사에서 심장벽이 두꺼워졌다는 게 바로 이 좌심실벽을 말하는 겁니다. 선영 씨는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혈압은 왜 올라갈까요? 여러 원인이 있지만 그 중 하나가 혈관 안에 있는 수분량입니다. 나트륨, 그러니까 소금을 많이 먹으면 혈액 속에 수분이 많아지면서 혈관이 팽팽해집니다. 그럼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담 코치는 화이트보드에 혈관을 그렸습니다. 반대로 칼륨은 나트륨을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배출하는 걸 도와줍니다. 그래서 칼륨을 적절히 드시면 나트륨이 빠져나가면서 혈압이 조금씩 안정되는 겁니다. 선영 씨는 처음으로 명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칼륨을 드시라고 하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담 코치는 이어서 바나나를 설명했습니다. 바나나 하나에는 칼륨이 약 400mg 들어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이 3,500mg이니까 바나나 하나로 약 10%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나에는 탄수화물, 식이섬유, 마그네슘도 들어 있어서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선영 씨는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침 공복에 먹으면 안 좋다는 말이 나온 건가요? 이담 코치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공복에 바나나만 먹으면 위산 분비가 과도해져서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나는 탄수화물이 많아서 혈당이 빠르게 올라갔다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럼 오전에 다시 배고프거나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바나나를 먹되 단백질이나 지방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삶은 계란 하나 또는 견과류 몇 알이면 충분합니다. 그럼 혈당도 천천히 올라가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됩니다. 선영 씨는 메모를 이어갔습니다. 바나나 삶은 계란. 이담 코치는 화이트보드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신장 기능이 정상이니까 칼륨 섭취는 문제 없습니다. 당뇨 전 단계라서 혈당 관리가 필요하긴 한데 바나나를 단백질과 함께 드시면 혈당 급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나 하나 정도는
전체 탄수화물 섭취량에서 크게 부담되지 않아요. 선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는 바나나를 먹어도 되는 거네요. 네, 물론입니다. 다만 먹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이담 코치는 새로운 종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 선생님만의 아침 루틴을 만들어 볼까요? 선영 씨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루틴이요? 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심장은 규칙적인 리듬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심장에게 출근 준비를 시켜주는 겁니다. 이담 코치는 종이에 시간표를 그렸습니다. 오전 6시 50분 기상하고 물 한 컵 마십니다. 자는 동안 몸이 탈수 상태니까 물로 혈액순환을 깨워주는 겁니다. 선영 씨는 메모했습니다. 오전 7시 가벼운 스트레칭 5분. 목, 어깨, 허리를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오전 7시 5분 바나나 1개와 삶은 계란 1개. 또는 바나나와 견과류 34알. 오전 7시 15분 집 안 걷기 10분 또는 아파트 단지 산책. 선영 씨는 종이에 시간표를 옮겨 적었습니다. 이걸 매일 하는 건가요? 네, 매일 같은 시간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심장은 규칙을 좋아하거든요. 선영 씨는 종이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침 7시, 내 심장과 약속된 시간. 이담 코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문구네요. 그 문구 꼭 기억하세요. 상담이 끝나고 선영 씨는 종이를 식탁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50분 알람이 울렸습니다. 선영 씨는 눈을 뜨고 물 한 컵을 마셨습니다. 7시 정각 거실에서 목을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풀었습니다. 5분이 지나고 냉장고에서 바나나와 삶은 계란을 꺼냈습니다. 바나나 껍질을 벗기는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오늘 밤에 심장이 멈추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담 코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바나나는 절대 금기식품이 아닙니다. 선영 씨는 천천히 바나나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삶은 계란도 함께 먹었습니다. 아침 7시 15분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첫날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밤에 심장은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평소보다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둘째 날, 선영 씨는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루틴을 반복했습니다. 이번에는 바나나를 먹을 때 두려움보다 호기심이 앞섰습니다. 어제는 괜찮았으니 오늘도 괜찮겠지. 그리고 오전에 어지럼증이 줄어든 걸 느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침에 배가 고파서 과자부터 집어 먹었는데 오늘은 점심까지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 선영 씨는 아침 루틴이 조금씩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혈압을 재봤습니다. 수축기 145, 이완기 92. 완전히 드라마틱하진 않지만 조금 낮아진 숫자였습니다. 선영 씨는 그 숫자를 노트에 적었습니다. 3일째 14,592. 조금 낮아졌다. 4주가 지났습니다. 선영 씨는 매일 아침 6시 50분에 일어나 물을 마시고 스트레칭을 하고 바나나와 삶은 계란을 먹고 걷기를 했습니다. 처음엔 의식적으로 했지만 이제는 몸이 알아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병원 재진 날이 왔습니다. 의사는 혈압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혈압이 예전보다 꽤 안정됐어요. 수축기 135, 이완기 85.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뭐 하신 거 있으세요? 선영 씨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아침마다 바나나 먹고 걷기하고 저녁엔 짠 음식 줄였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이대로 생활 습관 유지해 보세요. 약도 계속 드시고요. 선영 씨는 병원을 나오며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큰 병 걸리기 전에 미리 돌아선 기분이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피부 톤이 밝아졌고 눈빛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선영 씨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나 잘하고 있어. 몸이 조금 나아지면서 선영 씨는 예상치 못한 감정을 마주했습니다. 억울함이었습니다. 왜 나는 평생 나를 돌보지 않았을까? 왜 가족들은 내가 아파도 무심했을까? 어느 날 딸 민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정아, 엄마 요즘 아침마다 바나나 먹고 운동하는데 혈압이 많이 안정됐어.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엄마. 민정의 목소리는 무덤덤했습니다. 그런데 민정아, 엄마가 예전에 아프다고 했을 때 너 왜 그렇게 무심했어? 민정은 잠시 침묵하다가 답했습니다. 엄마, 저도 바빴어요. 애들 키우고 회사 다니고 엄마 건강은 엄마가 챙기셔야죠.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선영 씨는 전화를 끊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뒤 이담 코치와 다시 상담을 했습니다. 선영 씨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털어놨습니다. 코치님, 저 평생 애들 위해 살았는데 이제 와서 엄마 건강은 엄마 몫이라는 말이 너무 서운해요. 이담 코치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 서운함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하시는 일은 가족을 위한 게 아니라 선생님 자신을 위한 겁니다. 선생님 몸이 좋아지는 건 가족에게도 선물이에요. 다만 우선순위를 나에서 가족으로 한 번만 바꿔보세요. 선영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선순위요? 네, 지금부터는 아이들 눈치 보며 건강 관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으려고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 말이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그날 밤 선영 씨는 종이를 꺼내 인생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20대 결혼, 30대 육아, 40대 자녀 교육, 50대 남편 병간호, 60대 병원, 그리고 70대 근처에 처음으로 적는 단어. 나. 선영 씨는 그 글자를 보며 울었습니다. 어느 주말 손자 지훈이 놀러 왔습니다. 지훈은 초등학교 6학년 유튜브와 틱톡을 즐겨보는 세대였습니다. 아침 7시 지훈은 할머니가 스트레칭하고 바나나를 먹고 걷는 모습을 봤습니다. 할머니, 뭐 하세요? 응, 할머니 아침 루틴이야. 지훈은 눈을 반짝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영상으로 찍으면 유튜브에서 인기 많을 것 같은데요? 선영 씨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할머니가 뭐 그런 걸 해. 하지만 지훈은 이미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할머니, 한 번만 찍어볼게요. 재밌을 것 같아요. 지훈은 할머니의 아침 루틴을 짧게 찍었습니다. 물 마시는 모습, 스트레칭하는 모습, 바나나 먹는 모습, 걷는 모습, 그리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68세 할머니의 아침 7시 루틴 심장과의 약속. 지훈은 할머니에게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선영 씨는 화면 속 자신을 보며 놀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기 있게 보이네? 며칠 뒤 지훈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영상 조회수 1000 넘었어요. 선영 씨는 놀라서 스마트폰을 봤습니다. 조회수 1200, 댓글 30개. 댓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고혈압인데 따라 해보겠습니다. 할머니 모습 보니 저도 다시 시작해보고 싶네요. 이런 영상 더 올려주세요. 선영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같이 살아보자고 손 내미는 사람이 되었구나. 영상이 조금씩 퍼지면서 딸 민정도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민정은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영상 봤어요. 응, 지훈이가 찍었어. 민정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솔직히 엄마가 건강 얘기할 때마다 부담부터 느꼈거든요. 근데 영상 보니까 엄마가 스스로 잘 해내고 계셔서 너무 고마워요. 선영 씨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민정아, 엄마 이제 괜찮아. 엄마가 엄마 몸 챙기는 거니까. 네, 엄마. 저도 아침에 바나나 먹어볼게요. 아들 민수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영상 봤어요.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고마워, 민수야. 엄마, 나도 아침에 바나나 하나 사 먹고 출근해 볼게요. 선영 씨는 웃었습니다. 가족이 변한 게 아니라 내가 변했구나. 몇 달 뒤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는 날이 왔습니다. 선영 씨는 검사복을 입고 검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심장 초음파, 혈액 검사, 심전도.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예전 같으면 불안에 떨었겠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혹시 수치가 안 좋아도 나는 다시 방법을 찾을 거야. 일주일 뒤 결과를 듣는 날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주 드라마틱하게 좋아졌다기보다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네요. 심장벽 두께는 큰 변화 없고 혈압은 안정적이고 콜레스테롤도 조금 낮아졌습니다. 이 정도면 지금처럼만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선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완치가 아니라 아쉬워했겠지만 이번에는 꾸준이라는 단어가 마음 깊이 새겨졌습니다. 병원을 나와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을 보며 선영 씨는 생각했습니다. 예전엔 수치만 보며 절망했는데 이제는 내 노력을 같이 보게 되었다. 집에 도착해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크게 썼습니다. 오늘 나는 심장이 아니라 인생을 회복하기로 했다. 매일 아침 7시 나와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선영 씨는 여전히 약을 먹지만 약만 믿지 않습니다. 아침 바나나와 단백질, 그리고 걷기 루틴은 몸에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유튜브 채널에는 시니어들이 직접 올린 나의 아침 루틴 영상이 모여 작은 커뮤니티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선영 씨는 손자 지훈에게 부탁했습니다. 지훈아, 할머니가 카메라 보고 한마디 하고 싶은데 찍어줄 수 있어? 지훈은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선영 씨는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의학적 팩트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팩트가 나에게 힘을 주지 못하면 절반짜리일 뿐이에요. 저는 바나나 하나로 심장보다 먼저 마음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나와의 약속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내일부터 우리 같이 아침에 만나기로 해요. 아침 바나나 하나로 인생 2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영상은 끝났고 지우는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선영 씨는 창밖을 보며 웃었습니다. 내일 아침 7시 또다시 심장과의 약속을 지키러 갈 것입니다. 도움이 되는 음식. 혈압과 심장 건강을 위해서는 칼륨이 풍부한 음식이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 외에도 시금치, 고구마, 아보카도, 토마토, 그리고 견과류가 좋습니다. 또한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 식이섬유가 많은 통곡물도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다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칼륨 섭취 전에 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는 운동. 심장 건강을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이 중요합니다. 하루 2030분 정도 빠르게 걷기, 가벼운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이 좋습니다. 또한 스트레칭으로 혈액순환을 돕고 가벼운 근력 운동으로 기초 대사량을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운동 전에는 5분 정도 준비 운동을, 운동 후에는 정리 운동을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운동 강도를 의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아침 7시가 인생 2막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